셀룰로스 쪽 성장이 진행 중이에요. 1분기의 산업용 중심 매출 증대로 매출 자체는 전분기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어요. 상반기에는 식이약용 라인이 2,000톤 추가된다고 알고 있어서 식이약용 라인 2,000톤가량은 매출이 2분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짓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은 상반기에 기계적 준공이 완성이 되고요. 하반기부터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반기라고 말씀 주신 것은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정도의 매출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시죠? 3분기부터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증설이 어느 정도 매출 규모의 증설인가요? 지금 저희가 식이약용으로 해서 10,000톤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2,000톤이 더 더해지는 거고요. 정확한 금액으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판가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식이약용 캐파에서는 20% 정도 규모의 증설분이겠네요. 그렇죠. 기존에 거의 9,900톤에서 12,000톤까지 되는 거라 비율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출액 자체는 사실 케미칼 쪽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린 소재 쪽은 전체가 17%고 거기에서 식이약은 5% 정도 됩니다. 1분기 호실적에는 ECH 가격 강세가 있었어요. 2분기에도 시장에서는 ECH 가격이 글리세린 강세랑 타이트한 수급 영향으로 재차 상승할 전망이라고 해요. 롯데 정밀화 ECH 스프레드는 추가 개선이 예상되나요? 실제로 1분기 대비해서 평균 국제가만 보더라도 2분기가 높아요. ECH랑 가성소다 모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예측하죠. 국제 가격 자체가 올라갔고 저희의 판가 자체는 국제 가격을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요. 그거는 당연히 1분기 대비 2분기는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나 이런 데서도 실적이 좋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를 베이스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분기에도 가성소다 역시 견조한 전방 수요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히 5월부터는 일본 생산 업체들이 정기 보수에 들어가서 스팟 공급을 위축시킨다고 하는데 실제로 5월 이후에 이러한 영향들이 있었나요? 최근에 가격이 조금 안정을 보일 듯하는 거고 최근까지는 계속 가격이 올라왔었어요. 전기 보수 이슈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수급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고 실제로도 가성소다 가격이 5월 말 정도에는 가격이 올랐던 걸로 기억나요? 최근 지난주에 가성소다 가격이 빠졌던 이슈가 있었고 그 전까지는 가격이 빠지지 않았었어요. 실제로 그럼 일부 생산 업체들이 정기 보수 때문에 가격이 조금 상승했었던 건 맞았던 거네요. 북동아시아 쪽의 가격 동향이 5월 말일부터는 가격이 좀 빠졌는데 그게 정기 보수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정기 보수가 완료되고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런 단계였을 겁니다. 아시아 최대 암모니아 트레이딩 업체로서 그린 수소 관련해서 암모니아 사업 중장기 성장을 시장에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목표로 세워둔 매출액이나 로드맵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롯데케미칼 쪽에서 아마 작년이었나 올 초였나 암모니아 관련 전략을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회사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일단 암모니아 자체를 컨트롤하는 거는 국내에서는 저희 외에 2군데가 더 있긴 해요. 그래도 저희가 대부분의 물량을 핸들링하고 있어요. 암모니아 관련해서 사업이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는 벙커링 사업 그리고 하나는 그린 암모니아 쪽 사업이에요. 그린 암모니아는 아무래도 좀 더 멀리 봐야 하고요. 벙커링 사업은 25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핸들링하는 양의 한 몇 배는 벙커링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은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연간 85에서 90만 톤 정도가 핸들링 되고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벙커링 선을 구축하거나 제조하는 아주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이게 상용화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저희는 기존에 공급하는 사업 자체가 원래도 계속 캐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물량 넣는 거 플러스 25년 가까워지면 암모니아 벙커링 사업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 이익률이 높은데 작년 10월에 이어서 올해 4월에도 추가적인 판가 인상을 단행했다고 해요.
이게 평균 ASP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나요? 사실 개별 마진율이나 영업이익 단에서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정확히는 얼마나 느는지는 말씀은 못 드리고 두 자릿수 마진율이 나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펄프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까지는 마진율이 조금은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번에 판가 인상이 펄프 가격 오른 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올 초부터 가격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상반기쯤에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판가 인상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95%여서 물류비 증가에 따라서 물류비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물류비 부담은 당연히 있기는 해요. 그 부분이 전체의 어떤 매출에 비해서는 크게 영향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지만 꽤 차지하는 부분은 맞긴 해요. 근데 판가 인상분이나 환율 영향도 저희가 많이 받아요.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류비 부담이 있지만 판가 인상이랑 환율 상승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물류비가 사실은 과다하게 많이 늘어난 거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3배 이렇게까지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담은 있지만 그 부분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판가도 올렸고 환율 영향도 있는 데다가 코로나 이후에 점점 매출량이나 이런 것들도 회복해가고 있는 단계예요.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전극재 내재화로 2022년부터 26년까지 국내 전극재양 가성 소다 수요가 37만 톤에서 매년 60% 이상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해요. 롯데정밀화학은 양극재 전극재 업체들에 이미 가성 소다를 공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급하는 업체들의 내재화 영향으로 가성 소다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일단은 기존 사업군의 가상소다가 워낙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극체 양이 그런 사업에 쓰이는 양에 비하면 작습니다. 한 자릿수 정도밖에는 안 돼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저희도 공급되는 수요처가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가상소다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향후에 얼마나 쓰일지에 따라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가상소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하거나 이런 수준까지는 현재는 아닙니다. 기존에 쓰이는 양이 워낙 커서 리포트처럼 양극재에서 엄청난 성장세에 체감될 정도로 주문량이 늘어나진 않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증설할 필요도 없겠네요. 전극재 생산 캐파 증가로 가성 소다 수요가 급증할 것 같으면 증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증설 계획은 당분간 없는 건가요? 가성소다 증설은 가성소다만 필요하다고 증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가성소다는 저희가 ECH를 만들 때 염소를 생산하기 위한 전에 공장에서 염소를 만들면서 나오는 부산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염소까지 같이 좀 증설을 해야 돼요. 최근에는 사실 ECH 같은 경우는 국제 가격이 많이 좋아요.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ECH는 사실은 과잉 시장입니다. 중국 쪽에서 생산 캐파가 워낙 크지만 중국에서 환경 규제라든지 석탄 이슈 때문에 전에 공장을 못 돌리고 또 글리세린 이슈 때문에 ECH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국제 가격이 좋아요. 그래도 글로벌 캐파 자체는 공급 과잉 시장이라서 섣불리 증설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전기체 쪽으로 쓰이는 것은 분명 맞지만 그 양 자체가 현재 생산되고 있고 수요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만회가 다 되고 있습니다. 가성소다가 부산물로 염소가 같이 나오니까요. 염소를 생산하기 위한 전해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사실 부산물이 잘 팔린다고 해서 염소를 막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증설을 너도 나도 하면 결국은 국제 가격은 또 깨지게 돼 있거든요. 가성소다가 사실 2년 전만 해도 거의 200불 밑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단기간 가격이 좋아서 갑작스럽게 증설을 해버리게 되면 시장 가격도 다 망가지고 증설하는 효과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들로 지금 증설이 필요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룹 전반에서 수소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정밀화학이 암모니아 공급 등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아직 롤이 저희도 자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궁금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암모니아 자체를 핸들링한 지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암모니아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내로 공급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겠지만요. 향후에 좀 더 나아가서 그린 암모니아, 그린 수소 쪽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 진행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기사에도 좀 있지만 그린 암모니아 그린 수소 관련한 연구 등의 이런 것들을 울산 공장 지역에서는 현재는 작게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떻게 발전시켜 갈지는 조금 그룹적인 결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뭘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암모니아 유통사업이 유가 가스 상승에 대한 마진 훼손을 방어한다고 리포트에 있었어요. 이 부분이 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해하기로는 유가 가스 상승분이랑 암모니아 유통이 상관계수가 떨어져서 여기가 실적이 늘어나면 유가 가스 상승분이랑 상관없이 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말씀이 맞을 거예요. 이게 유통산업이고 이러한 가스나 석탄 가격이 급등락을 보여도 매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암모니아 국제 가격 자체를 연동해서 팔다 보니까 1분기 때도 매출액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암모니아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긴 한데 마진 자체는 저희가 정액법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링하는 물동량 자체에 비례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트레이딩 비즈니스다 보니까요. 전혀 그런 가격 변동에 마진이 크게 훼손이 없는 구조예요. 저희가 보통 제품들은 매출하고 마진율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흔들리는데요. 저희 쪽 암모니아 상품 판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몇 개를 파느냐에 따라 이익이 그냥 계속 쌓이는 거라 손실은 없어요. 손실은 전혀 없고 마진율이 정해져 있는 거죠. 2분기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영업에 우호적인 상황이 형성된 것 같아요. 염소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공급의 타이트함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구조적인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가요? 생각하신 것처럼 염소 계열 제품 각자 가격 다 좋은 상태고 지금 글리세린 셀룰로스 제품들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해부터 1분기까지는 조금 판가도 안 좋았었는데 점차적으로 판가도 올리고 덩달아서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오른 부분들에도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린 소재 제품하고 케미컬 제품들하고 다 1분기 때부터 계속 좋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2분기도 아마 최근의 리포트들은 다 높게 잡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분위기는 리포트들 참고하셨을 때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분기에 이어서 연속 증액이 가능한 분위기인가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 실적 발표가 나기 전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아까도 가성소다 가격이 조금 빠졌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가격도 일단은 좀 안정화를 찾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상승분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에 조금씩 중국 쪽 가격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국제 가격이 조금 심할 정도로 고가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염소 계열의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미 어쨌든 지금 1년 넘게 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해소될 만한 분위기가 아닌 게 중국 쪽에서 전해 공장 제품들이 가동률이 올라와야 되는데 글리세린 같은 경우 가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실제 생산이 더뎌지고 있어요. 그런 영향으로 가성소다까지도 영향을 받는데 가성소다는 알루미나부터 해서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도 다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가 한순간에 꺼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자체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의 하향 안정화는 예상들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올해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미 1분기 실적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잘 나왔었던 상황이고 2분기 상황도 1분기에 비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상반기 전체적으로 리포트들이 다 잘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가 조금 빠진다 가정을 해도 연간으로는 다들 좋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센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을 겁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